여러분, AI가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까지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이버 보안의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5가지 위협을 아주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위험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5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AI가 가져온 새로운 위험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오래된 소프트웨어의 허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노리는 공격들, 또 이걸 바라보는 리더십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뢰의 근간이 되는 기술까지 기술과 전략을 넘나들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이메일 초안을 써주는 걸 넘어서 그냥 자기 판단으로 계약서를 보내고 돈을 이체해버린다면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처음 다룰 주제의 핵심입니다. 생성형 AI를 넘어 이제는 스스로 행동하는 자율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AI가 정말 똑똑한 조수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대리인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 새로운 AI가 보안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전틱 AI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딱 2개, 자율성과 의사결정입니다. AI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혁신이죠. 하지만 보안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마치 통제 불가능한 내부자가 하나 생긴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위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목록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세계적인 웹보안 프로젝트 오와스프가 제시한 새로운 위험들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에이전트 목표 탈취. 이건 말 그대로 착한 로봇을 해킹해서 악당으로 만드는 진짜 영화 같은 일이고요. 도구 오용은 AI 비서한테 일정 좀 정리해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권한으로 회사 기밀 파일을 싹 다 지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공격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문가들의 경고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보안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래의 위협을 봤으니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바로 지금 공격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안보국 세사가 발표한 목록인데요.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1위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즉 CW279나 2위인 SQL 인젝션, CW889 같은 것들, 이거 거의 20년도 더 된 정말 클래식한 취약점들이거든요. 아니, 왜 아직도 이게 문제일까요? 간단합니다. 개발 속도에 치여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 원칙들이 계속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목록은요, 결국 최첨단 공격이 아니라 우리 집에 낡고 허술한 자물쇠가 여전히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낡고 허술한 자물쇠는 실제로 어떻게 열릴까요? 바로 다음 주제는 핵티비스트 그룹들이 바로 이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의 수도, 전기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공격자들의 성격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한쪽에는 스파이 영화처럼 아주 은밀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국가지원 APT, 즉 지능형 지속 위협 그룹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러시아 재건 사이버 군대 같은 그룹들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정교함 대신에 아주 단순하고 시끄러운 파괴를 목적으로 해요. 목표는 단 하나, 바로 혼란입니다. 공격 방법이요? 진짜 허탈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마치 비밀번호 없이 그냥 열려있는 원격 데스크톱, 바로 VNC를 통해서 발전소나 상수도 시설 같은 핵심 OT, 즉 운영 기술 시스템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복잡한 해킹 기술이 아니라 그냥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와서 시스템을 마구 조작하는 거죠. 다행히도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제기관들이 제시하는 방어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인터넷에 노출시키지 말고 인증을 강화하고
우리 자산이 뭐가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원격 접근은 꼭 필요할 때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이 네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정말 많은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당장 눈앞의 위협에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과연 우리 리더들은 내일의 위협, 그러니까 저 AI 같은 새로운 위협에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야를 현장에서 이사회, 즉 전략적 관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AI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는 정말 놀랍도록 빠른데 이걸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기업의 거버넌스, 즉 통치체제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네 번째 주제, 이사회의 AI 사각지대입니다. 88%. 와,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사용하는 기업 10곳 중에 거의 9곳이 운전은 막 하고 있는데 정작 운전대를 아무도 안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AI의 위험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잠재적인 법적, 재정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격차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사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AI를 어떻게 쓸 건지 방향을 정하고 누가 책임질 건지 딱 정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사들 스스로가 AI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온라인 통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 인증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의 신뢰를 지켜주는 기술이죠.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 NCSC의 새로운 지침의 핵심은 딱 한 단어, 자동화입니다. 요즘 웹사이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이걸 더 이상 사람이 수동으로 관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ASIC-ME 같은 프로토콜로 이 과정을 자동화하고 인증서 투명성 로그로 모든 것을 감시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실수를 기계의 정확성으로 대체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5가지 주제들, 서로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AI 위협에 대응하는 것, 낡은 코드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리더들이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공동의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 속에서 여러분의 조직과 또 여러분 개인은 과연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명이 이 복잡한 사이버 보안 지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를 명확하게 풀어 설명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